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느 관청, 서류가 산처럼 쌓인 책상 사이로 조용히 펜을 움직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 어릴 때부터 별난 이름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놀리곤 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아카키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출근해 정서를 베끼고 점심에는 빵 한 조각, 저녁에는 혼자 집에 돌아와 양초 아래에서 다시 서류를 씁니다. 그에게 세상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직 정서, 즉 문서를 베껴 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곧 존재의 의미였던 거죠. 관청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카키, 그 외투 아직도 입고 다녀? 눈 오는데 저 옷으로 버티겠어?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외투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았어요. 소매는 헤어지고 옷깃은 닳고 바람이 불면 안쪽까지 찬 공기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외투를 꿰매고 또 꿰매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성공이 말했어요. 이건 더 이상 꿰맬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로 하나 장만해야죠. 그 한마디는 아카키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새 외투라니, 그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새 외투를 갖자. 그날부터 그는 전략을 시작했어요. 양초를 끄고 버스 대신 걸어다니고 점심도 싸구려 빵으로 버텼습니다. 심지어 겨울밤에도 불을 피우지 않았죠. 몇 달을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드디어 새 외투가 완성되었습니다. 포근한 천, 반짝이는 은단추, 그리고 몸에 꼭 맞는 따뜻한 깃.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낯설 만큼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청 동료들도 놀랐습니다. 오, 아카키! 새 외투로군. 아주 근사해. 오늘 저녁은 축하 파티 해야지. 평생 처음으로 아카키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가벼운 마음으로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죠. 겨울의 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가 하던 길,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외투 벗어.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카키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죠. 제발, 이건 제 전부예요. 하지만 도둑들은 그를 밀쳐 쓰러뜨리고 외투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그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한 말뿐이었죠. 이런 일은 흔하오. 외투 하나쯤은 그냥 있게. 상간을 찾아갔지만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규정에 따라 하시오. 난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소.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카키는 열에 시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외투를 찾아주세요. 며칠 후 그는 차가운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며칠 뒤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외투를 훔치는 귀신이 나타나는데 도둑들이 아니라 죽은 관리의 원혼이라던데. 사람들은 추위보다 그 소문에 더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지위의 관리가 밤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죠. 그때 누군가 그의 외투깃을 잡았습니다. 그 외투 따뜻하오. 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쳤죠. 아카키! 하지만 이미 그 그림자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춥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입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러시아 문학은 외투에서 나왔다. 그만큼 이 한 편의 짧은 이야기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같은 대작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고골은 이 작품을 통해 무겁고 차가운 사회 속에서도 작은 사람의 존엄을 이야기합니다. 아카키가 외투를 잃은 건 단순히 물건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외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표식이었고 존재의 증명이었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어쩌면 자신의 외투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골은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온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문장이 켜지길 바랍니다.